요번에 저로 인해서 약간 빈티지 가스라이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거의 완벽하게 패치 완료됐습니다. 약간 네. 여기 가서 좀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된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는 샵입니다. 매장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끌려가지고 들어가게 된 곳이었어요. 네네. 티셔츠 한 30장은 입어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인이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안녕하세요, 라 유 파스타입니다. 네, 요번에 저희가 최근에 또 후쿠오카를 다녀왔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갔다 온 지 이제 한 2주 정도 됐나요? 더 됐죠. 더 됐나요? 네. 어쨌든 저희가 최근에 올린 또 그 후쿠오카 브이로그 영상이 약간 최근에 그래도 올린 영상 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잘 나온 편이라 저희가 좀 급하게 그 영상에서 나왔던 빈티지 샵들에 대해서 좀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번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후쿠오카 2박 3일을 갔다 왔는데 네. 거의 이번 여행의 컨셉은 그냥 빈티지 샵 갔다 오는 거? 도장 깨기?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 많은 곳을 다녀와가지고 좀 후쿠오카 여행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이 영상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이유는 그 제가 후쿠오카 가기 전에 좀 주변 지인한테도 좀 물어보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빈티지 샵을 추천해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짜 제일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간 것 중에서 좀 알짜만 저희가 좀 뽑아가지고 전달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니까 네. 빈티지 좋아하고 후쿠오카에서 좀 쇼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 있는 그 어떤 컨텐츠보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워낙 빈티지 매니아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후쿠오카 여행을 가기 전에 사실 제일 기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도 요 빈티지 투어였어요. 근데 이제 라씨는 원래 좀 빈티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또 요번에 저로 인해서 약간 그 빈티지 가스라이팅이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거의 완벽하게 패치 완료됐습니다. 사실 새 옷 거의 안 사고 네. 전부 빈티지만 사왔죠. 맞아요. 네네. 여행 두 번째 날에는 거의 그냥 한 군데만 더 가자. 막 이렇게 제가 그쵸. 얘기를 할 정도로 거의 무슨 강행군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후쿠오카에서 보면 하카타랑 텐진으로 나눠지는데 저희는 빈티지를 보느라 텐진에서밖에 못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샵들은 전부 다 텐진 안에 있고 걸어서 거의 한 15분 맥스 15분? 네네.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따 지도로 좌표를 다 남겨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일단 좀 빈티지를 좋아하는 저로서 그 빈티지 샵들을 저희가 많이 갔지만 좀 나름대로 분류를 해야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요런 데는 이런 컨셉이고 이런 데는 이런 컨셉인 걸 이해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빈티지 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컨핸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셀 샵,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좀 저희가 정의하는 그런 빈티지 샵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컨핸드는 뭐냐라고 네. 하면은 쓰던 거? 그냥 어떻게 보면 맞아요. 중고 의류를 그냥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좀 입다가 안 입을래 하는 옷들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헌옷 수거함에 있는 옷들을 잘 분류해가지고 그냥 전시해 놓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막 가치 있는 그런 빈티지, 역사가 있는 것들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저렴한 가격에 뭐 브랜드 의류를 득템할 수 있는 그런 또는 곳이라고 명품이 보면 되기도 그쵸, 하고. 그쵸. 네.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핸드 샵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리셀 샵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크림 같은 곳의 오프라인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정판 굿즈 혹은 굉장히 좋은 뭐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이제 원래 발매가보다 더 비싸게 파는 건데 대신에 그런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선착순으로 사야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래프를 당첨됐어야 돼서 살 수 있는 건데 거기 가면 만져보고 입어보고 약간의 웃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곳을 리셀 샵이라고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크림 오프라인 느낌 크림 딱 오프라인이요. 와닿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빈티지 샵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이제 빈티지 샵이라고 하면은 예전에서 있던 제품 중에 뭐 품질 월등히 뛰어나다거나 혹은 뭐 역사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갖고 있을수록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의류를 뜻해요. 그래서 빈티지라는 게 원래 이제 와인에서 온 건데 네. 그 와인도 이제 빈티지가 오래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숙성이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빈티지 옷도 그냥 숙성이 잘 된 옷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에이징이 잘 됐다. 에이징이 잘 이런 얘기 된다. 진짜로 하잖아요. 맞아요. 오. 그래서 빈티지 샵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워크웨어 중심의 빈티지 네. 샵이 있고 또 이제 캐주얼 중심의 빈티지 샵이 있고 또 아웃도어 중심의 샵이 있고 그다음 제가 원래 꽂혀 있었던 밀리터리 중심의 밀리터리. 샵이 오. 있죠. 네네. 저는 빈티지 샵이면 다 똑같은 샵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요번에 좀 많이 느끼셨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류 기준에 맞춰서 한번 이번에 갔던 샵들을 좀 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갔다 왔던 세컨 스트릿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좀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취급하는 브랜드들이 다양하고
네. 특히 이제 좀 루이비통 가방 같은 명품들이 되게 좋은 가격에 형성돼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이만한 보스턴 백이 한 40, 50만 원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텍스 리펀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좀 건지러 가면 좋다는 정도가 있었고, 노아라는 브랜드의 스트릿 브랜드의 후드티를 원래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5만 원 정도에 득템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디깅하다 보면은 숨겨진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었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제 좀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거는 가격대가 그냥 전반적으로 좀 높게 책정이 돼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똑똑하게 가격 지정을 해가지고 이거 이쁜데 하면은 딱 그냥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뭔가 득템하기는 약간 좀 맞아요. 어려운. 그치만 명품 같은 거에 있어서는 퀄리티를, 그러니까 퀄리티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컨디션이 그래도 그 가격대에 맞춰져서 좀 잘 형성이 된 제품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이너 브랜드를 보기 좋았던 것 같고, 뭐 셀린, 뭐 마르지엘라 네.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었고, 2층에는 남성층이었는데 거긴 굉장히 스트릿 브랜드 중심으로 제품들이 맞아요.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슈프림, 나이키, 노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작품은 많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득템하기는 좀 어려운 가격대긴 하다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텐진의 세컨 스트릿은 약간 좀 매물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또 온라인몰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몰에서 미리 구매를 하고 내가 원하는 호텔로 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다녀왔던 세컨핸드 빈티지 샵은 앵커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또 우리 규씨 지인분께서 추천해 주셨던 곳이죠. 네. 그래서 앵커가 좀 제품이 굉장히 많고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해서 저희도 마지막에 좀 가봤던 샵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제가 들은 만큼 뭐 네.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많고 실제로 가격도 저희 갔던 빈티지 샵들 중에서는 제일 낮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만큼 디깅을 열심히 하면 득템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피곤하기도 했고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 개를 입어보고 이러기에는 좀 이제 제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득템을 못했던 그런 샵이긴 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갔던 샵 중에 가장 노스페이스라든지 파타고니아 이런 아이템들이 제일 많았던 곳이기도 했고 네. 또 일본 그 현지인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의 뭐 학생분들도 정말 많았고 네. 가장 좀 뭔가 분주해 보이는 빈티지 샵 중에 하나였다. 맞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세컨핸드 샵으로는 저희가 레그태그라는 곳을 갔는데 네. 거기는 매장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딱 끌려가지고 들어가게 된 곳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냥 외관부터 해서 안쪽에 있는 그런 DP까지 다 굉장히 좀 모던한 편집샵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던 그런 샵이었습니다. 네, 저 사실 딱 들어가고 빈티지 샵인지 몰랐어요. 근데 맞아.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제품들이 또 막 브랜드별로 또 막 다 정리돼 있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이거 편집샵인가 했는데 보니까 다 예전 의류더라고요. 되게 가격이 합리적이었고요. 저는 사실 여기는 뭐 빈티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는 그냥 되게 모던하고 디자이너 브랜드 좋아하는 분들이 가서 득템하기 좋은 샵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제가 막 빈티지 좋아하기 전에는 일본 브랜드 되게 좋아했거든요. 뭐 엔지니어드 네네. 가먼츠라든지 뭐 니들스, 캡틴 선샤인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런 것도 아예 섹션이 따로 빠져 있어서 막 엔지니어 가먼츠 자켓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편집샵에서 정가 주고 사면 50만 원 넘어가는데 거기선 그래도 20만 원 정도에 득템할 수 있었던 곳이라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뭐 신발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여기는 좀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리셀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군데를 다녀왔는데 유니온3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품이 많았고 제가 약간 눈이 돌아갈 정도로 멋있는 제품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조던 시카고라든지 혹은 막 슈프림의 옛날 제품들이라든지 네. 혹은 막 굉장히 희귀한 콜라보 제품들 막 노스페이스, 슈프림 혹은 막 나이키, 사카이 이런 것들이 진짜 모든 제품들이 다 있었는데 단점은 가격이 너무나도 비쌉니다. 맞아요. 약간 그 뉴욕의 리셀샵에 들어갔을 때 그 경험을 일본에서 한 느낌? 네, 약간 네. 여기 가서 좀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된 아,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는 샵입니다. 오히려 약간 네. 진짜. 그래서 그만큼 좀 큐레이션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서 입어봤던 패딩이 아직도 좀 눈에 아른거리거든요.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었는데 맞아요. 그 스투시의 카키색 컬러에 굉장히 좀 퍼피한 너무 예쁜 귀여운 동글동글한 패딩이었는데 그게 그 크림에서 또 판매가 되고 있는 네네네.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가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사는 게 좀 싸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뭐 아쉽습니다. 엔화도 좀 싸고 네. 하니까요. 그래서 유니온3 같은 경우는 좀 하이보이들
하이피스트들이 가면은 굉장히 눈 돌아갈 샵이고 완전 스트릿 보이. 그리고 뭐 네. 내가 좀 일본 와서 쇼핑 좀 하려고 충전해둔 돈이 많다 하면은 저는 유니온3부터 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딴 데서 쇼핑 못 하겠죠. 그리고 유니온3가 좀 좋았던 거는 그런 네. 약간 되게 힙한 디자이너 브랜드, 뭐 스트릿 브랜드도 많았지만 또 제가 최근에 막 밴드티나 네네. 힙합 티셔츠 이런 거 되게 꽂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제가 실제로 본 것 중에 제일 셀렉션이 많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좀 돈이 좀 여유 있고 내가 그래도 좀 질 좋고 희귀한 제품을 그냥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간다면은 유니온3가 정말 짱이었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카테고리죠. 네. 빈티지 샵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그런 샵들을 많이 다녀왔는데 사실 솔직히 저는 후쿠오카에서 좀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빈티지 샵 중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본 게 뭐 한 100 중에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네. 하나 들어가면은 30분은 무조건 입고 싶더라고요. 맞아. 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들린 곳은 스몰 체인지라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체인이어가지고 저희가 두 곳을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네. 두 곳 다 저는 구매를 했던.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스웨셔츠도 거기에서 맞아요.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가죽 자켓도 또 구매를 하고 했었습니다. 네. 일단 그곳은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이긴 한데 그 빈티지만의 특유의 뭔가 인테리어와 좀 그런 게 잘 묻어나는 곳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 같은 빈티지 어린이, 네, 비리니한테 되게 접근이 가능한 네.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트부터 해서 이런 스웨셔츠 좀 뭔가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았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저도 완전 추천이었어요. 뭔가 이제 처음 빈티지를 경험한다 하면은 스몰 체인지부터 저도 데려갈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진짜요? 이게 약간 자연스럽게 빈티지를 알게 될 수 있는 네. 곳인 것 같거든요. 너무 빈티지만 있지도 않고 여기는 그냥 보세 제품들도 맞아요. 있었고 그리고 빈티지 안에서도 막 굉장히 하드코어 막 밀리터리 이런 게 맞아, 아니라 맞아. 그냥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뭐 가죽, 리바이스 청바지, 스웨트팬츠, 티셔츠 뭐 이런 게 되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정말 웨어러블한 빈티지가 많았고 아 그리고 예쁜 스웨셔츠가 진짜 많았어요. 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또 합리적으로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막상 그런 진짜 스웨트만 취급하는 그런 빈티지 샵들은 막 스웨트 하나 2~30씩 받는데 여긴 그래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건지기 꽤 있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 들린 샵이 페어팩스 원이라는 아 곳인데 이거 글씨가 엄청 여기 진짜 눈물 나네요. 네, 거의 보물을 발견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진짜 생각 없이 걷다가 2층에 저거 뭐지 하고 이제 홀린 데 들어간 샵이었는데 저는 후쿠오카에서 간 빈티지 샵 중에 최고였고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요즘엔 막 밀리터리 클래식보다는 좀 진짜 아메리칸 캐주얼에 꽂혀 있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티셔츠가 거의 한 400장 가까이 있었어요. 열자마자 와 여기는 최소 1시간이다. 리얼 그렇게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티나 뭐 랩 티셔츠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 티셔츠 한 30장은 입어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인이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아니, 저는 글씨 눈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 집중할 때 표정이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거의 한 200장은 본 것 같아요, 티셔츠를. 그래서 진짜 괜찮은 가격에 좋은 티셔츠 너무너무 많았고 그냥 진짜 아메리칸 캐주얼, 뭐 90년대 이후 아메리칸 캐주얼의 끝판왕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힙한 일본 현지인들도 많아가지고 맞아. 저는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네. 근데 여기 아쉬운 건 여성을 위한 제품들은 아, 없었어요. 맞아요. 네. 마지막 샵은 저희 에잇원이라고 하는 네. 곳이었는데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곳은 워크웨어와 아웃도어의 빈티지 샵 같은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조금 색다른 느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근데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빈티지 샵에 가깝긴 했어요. 아, 왜냐면 막 그래요? 리바이스 많고 맞아. 밀리터리도 있고 그리고 막 파타고니아, 노스페이스 이런 등산 의류도 있고 약간의 뭐 밴드티 그래서 거기는 네. 약간 페어팩스보다 훨씬 더 예전 제품들 막 한 80년대 그 전 제품들을 많이 취급하는 곳이었죠. 약간 스몰 체인지랑 페어팩스의 중간 정도 느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샵 사장님들은 굉장히 그냥 빈티지 하드코어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약간 쉽게 네. 말 섞으면 안 될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말을 엄청 걸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오히려 친절해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그레고리의 블랙라벨의 보스턴 백이랑 슬링백 가방을 구매를 했는데 되게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레고리의 블랙라벨이라고 해서 옛날 버전의
Made in USA. 아이템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컬러 칩 자체가 완전 빈티지한 그 감성 그 자체여가지고 보자마자 두 개 고민하다가 두 개 다 사버렸죠. 맞아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세일즈를 되게 잘한다는 느낌이었고 아, 그랬어요? 그분이 막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지 않는데 네. 엄청 노력해서 저희한테 스토리를 막 설명을 막, 들어요.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옷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사실 제품들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티셔츠를 한 4개 사고 가가지고 네. 약간 현타 그리고 이미 빈티- 지쳐있는 빈티지 상태였어. 현타 빈티지 현타 빈티지. 그만 보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집에 생각해보면 가고 더 볼 게 많았는데 막 청바지 이만큼 쌓였는데 안 볼랍다 이런 느낌이긴 했었죠. 맞아요. 네. 결제를 할 때까지 이제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그 열정에 네. 너무너무 박수 치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그래도 그 2박 3일 중에 사실 저희 마지막 날은 없었기 때문에 그쵸? 생각해보면 이틀간 9군데 빈티지샵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게 먹고 빈티지샵 가고 맞아요. 먹고 빈티지샵 커피도 한 잔 못 마셨어.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후쿠오카 다녀온 뭐 유튜버들보다 가장 밀도 있게 빈티지 샵들을 중심으로 다녔던 것 같아서 네. 저는 저희 컨텐츠 굉장히 자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카테고리별로 다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좀 그래도 한두 군데 정도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꼭 한 곳 뭔가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가 좋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빈티지를 저처럼 좋아하는 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스몰 체인지를 먼저 가는 거 추천드려요. 오, 저도 스몰 체인지. 맞아요. 저 같은 분들을 위해.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이 뭐 후쿠오카 여행을 기획하거나 빈티지 샵을 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모두 부탁드리고요. 저희 후쿠오카 브이로그 사랑해주신 만큼 그 영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